네, 선생님, 그러면 학생 모드로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학생 모드로 테스트 할 때는 우리가 학생에게는 링크를 주거나 코드 번호를 줬잖아요. 코드 번호를 사용한다면 학생들한테 여기 코드 번호 입력하는 거고요. 사실 이 링크 뒤에 코드 번호를 붙이게 되면 바로 그 학생들 하는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기관 정보를 하겠지 그룹 코드를 여기다 넣고서 바로 가게 해도 간다라는 거, 그거 보여드린 겁니다. 학생들한테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링크, 그러니까 학생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뭐 패들렛으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로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해야 되는 코드 번호를 학생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학생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이 뭐 독일동, 11번이 뭐 동길동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32번, 2번으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리스트가 떠서 아래에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그냥 바로 최근 워크북 열기 있죠.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탭으로 바로 떠서 진행이 됩니다. 이 탭을 껐다 킨다라는 의미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껐다 킨다 그 의미가 요겁니다. 요 X를 눌러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컨텐츠 한번 읽어보고 그 시연용 컨텐츠입니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챗봇이 얘기하는 거, 시간이 내려가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꼼꼼히 읽었냐 하게 되면 네, 다 읽었습니다 하면 다음을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고 풀어라.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기쁜 충격적인 이렇게 감사한 거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요. 거꾸로 뺄 때는 충격적인 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넘어갑니다.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유롭게 작성해라 하고 대체가자로 했는데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연의 의미라서 기다리면 이렇게 네 좋아요 하면 대체과제로 이렇게 바뀝니다. 조금 더 쉬워졌다 라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출하고요. 나의 이름을 작성해 봅시다 해서 원래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계제 나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나면 이제 남은 시간을 소진을 하고요. 남은 소진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못하면 제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순서도 하는 파트입니다. 순서도는 지금 따라하기 형태의 느낌이라 요걸 누르고 꺼내서 이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마우스로 연결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학생이 했는데 그 다음이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하면 아직 이렇게 완성이 안 된 게 있는 겁니다. 제한 시간 내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순서도를 하는구나. 후기 단어 속에 어쩌고 저쩌고가 있구나. 그럼 조건문이 있구나. 그럼 조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 출력을 한다. 그 다음에 부정 출력을 한다라고 뭔가 yes일 때 파트와 no일 때 파트가 있겠구나 하고 내려가서 끝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끝.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끝.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은 다 푼 겁니다. 아직 시간이 1분 남아있는데 제출하게 되면 다 마쳤구나. 제대로 했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슈도코드와 관련된 건데 슈도코드는 학생이 결국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를 타이핑 치고 그거를 순서도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과제 설명입니다. 과제 설명이 있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구나. 네, 확인했습니다. 다음. 슈도코드는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한 기능 절차를 하는구나. 다음. 슈도코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뭔가 하는데 요거 지금 설명 보니까 아래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라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 넣기 코드 생성 누르면 이렇게 해서 순서도가 제네레이션 되는 파트입니다. 이 버튼은 코드 생성이래요. 코드 생성 그런데 순서도를 확인하는 영역 보니까 이 위에 순서도 코딩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시에 따라 입력이 7과 5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오면 더하는 거고 20과 30이라서 B가 들어오면 빼는 거고 그런 코드들로 되어 있는 샘플들입니다. 요 문제를 내가 아마 다 잘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주게 나면
지금 제가 짠 코드로 이 5개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못 풀었다면 틀린 거겠죠. 이제 모든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요. 따라하기 가이드를 통해 이제 업무 로직의 플로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UI 따라하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시작 화면을 먼저 추가하기인데 여기에 등록된 여러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화면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됩니다. 일종의 화면 설계하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가래요. 닫기 눌렀고요.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하게 되어서 이쪽 요 페이지에 대해서 아마 완료하겠죠. 또 들어가서 이쪽 후기글 블로기 내용을 완료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결과 화면 보여주는 거 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바로바로 하긴 하지만 글이 들어와서 아마 데이터에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입력으로,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후기기 분석한 결과가 이제 이쪽 UI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고, 분석한 결과가 감정 분석 결과로 넘어가는 그러한 순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저는 이렇게 따라하기를 했는데요. 사용법을 보면 결국엔 어떠한 거를 위해서 아래로 넣는 거, 학생이 타이핑 치는 거, 뭔가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어려우면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는 대체 과제를 제공한다든가, 순서도, 그 다음에 LLM으로 코드 짜는 거,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앱 UI 화면의 설계, 흐름도를 만들어 보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챗봇이 물어봅니다. 너 해보니 어떻겠니? 시간이 모자랐어요. 난이도가 시간이 적당했어요. 널널했어요. 이런 게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렇게 처음 해보는 만큼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 다음 수업 안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끝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아이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그 다음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풀이했던 문제 스타일들 보여드리면 이렇게 눌러서 내려오는 거, 다시 올라가는 거, 요런 거, 위에 걸 선택해서 아래 걸 눌러야 내려오게끔 되어 있고요. 기다리고 나면 문항을 좀 더 쉽게 바꿔주는 것도 있고요. 순서도 그리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슈도코드를 내가 학생이 하는 건 슈도코드만 쓰는 겁니다. 슈도코드를 쓰고 나면 이제 그 파이썬 코드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서도로 바꿔주거나 하는 그러니까 순서도를 학생이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슈도코드를 통해 생성해주는 내용이고요. 이 생성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체크하냐 해서 위에서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고 출력 데이터가 정의가 되면 실제로 내 로직에 따라 입력의 출력대로 나오는지를 다 확인해 줍니다. 5개 정도의 샘플이 있었고 5개 모두 다 통과해야 문제가 풀렸던 거지요. 네, 마지막 보여드렸던 거는 업무 로직을 이제 화면의 UI 형태로 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